M이 가끔 나에게 해준 반찬은 야채며 각종 해조물에 간장과 내가 모르는 일본식 양념을 넣고 무조건 푹 삶는 것들이었다. 아마도 적은 양의 음식 재료로 식구들과 오래오래 먹기 위해 M의 어머니가 1900년도 초 고안해낸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절약 정신이 투철한 M 자신이 흰 쌀밥과 두고두고 먹으려고 고안했을 수도 있다. 1950년대 말 스웨덴으로 놀러온 M은 개미 허리, 새하얀 피부, 새카만 머리를 가진 멋쟁이 아가씨였단다. 잠시 구경만 하고 일본에 돌아갈 생각이었던 M은 곧 모레산이라는 스웨덴 성을 갖게 된다. M도 여느 이민자들처럼 스웨덴 정부가 정해놓은 의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그리고 1960년대 스웨덴 경제 발전 덕에 M은 스웨덴 말 공부를 마치기도 전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는다. M의 말에 따르면 같은 반 모든 이민자들이 스웨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했다. 원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M도 그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한자리에서 수도 없이 만들었다고 했다. 같은 반 출신 한 중국 여성이 공장에 사표를 내고 중국 식당을 개업한 것을 보고 많이 흔들렸다고 했다. 그 중국 여성은 당신 내가 듣기에도 이민자들 중 꽤 유명한 갑부 중 하나였다. 공장 일은 안정적이었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M에겐 일본에 돌아가 살고 싶은 생각이 어쩌면 있었는지도 모른다. 안정이 보장해주는 박봉보다 위험하지만 큰 돈을 벌고 싶었단다. 아니, 남의 밑에서 남들이 시키는 일 말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단다. M의 첫 사업은 사냥과 관련된 일이었다. 당시 의외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아이템이라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종주국의 자리를 뺏긴, 하지만 당시 잘 나가던 스웨덴의 조선업에 종사하던 M의 남편은 80년대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고 M의 사업을 돕는 유명하에 별다른 수입원 없는 사람이 된다. M이 항상 그랬다. 스웨덴에 와서 미소를 잃게 되었고 일본의 친구 형제를 잃게 되었다고. 그리고 무슨 팔자인지 맨날 일만 하게 된다고. M의 과거 유일한 낙은 열심히 스웨덴에서 번 돈으로 일본에 가끔씩 다녀오는 것이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스웨덴에서 버는 돈으로는 더 이상 일본 여행 경비 감당이 되질 않는단다. M이 나에게 들려준, 그리고 그녀가 이해하는 스웨덴 세금 제도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고 일하지 않는 자가 득을 아주 많이 보는 그런 것이었다. 또 M은 이런 말도 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리고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단다.
난 그런 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시 스웨덴에서 나의 지상 최대의 목표이자 과제,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는 바로 일자리를 구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때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매스컴에서 아주 많이 이런 사회 이슈를 다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곧 스웨덴의 국가보조금 수령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했다. 또 어딜 가나 세금 횡령의 온상인 블랙잡에 대한 계문과 정보를 담은 팜플렛들이 있었다. 즉슨 사람들이 돈은 벌 때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국가 세금 정보망을 벗어나 어둠 속에서 소득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에 관해 알려주는 내용들이었다. M의 또 다른 얘기는 더 놀라웠다. M 자신은 평생 일하고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도 팔이 고장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벌써 7개월째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살았더라면 자기가 낸 스웨덴 세금 정도의 액수면 병원도 자기가 원할 때 갈 수 있고 의사도 자기가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고 수술을 받았어도 벌써 몇 번은 더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물었다. 만약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소득활동을 해 자기 돈만 벌고 나라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 M이 그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내야 한단다. 내가 또 물었다. 그럼 M도 일하지 말고 국가 보조금을 받던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만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말지 그러냐. 그러면 7개월씩이나 수술 대기를 해도 덜 억울하든지 아니면 혹시나 국민보조금 수령자라고 더 빨리 수술을 해줄지 누가 아냐고. M이 대답했다. 자기는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단다. 다행히도 M은 그 후 무사히 팔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안정을 위해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 시간도 가졌다.